안녕하세요. 임신 출산의 모든 것 임출TV입니다. 임산부의 배인 양수, 여러분은 이 양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임산부들은 모두 양수를 가지고 있지만 양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양수는 아기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만큼 양수의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우선 양수는 엄마의 체온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양수의 온도는 태아의 체온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무엇보다 엄마의 체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태아가 독립적으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임신 중에는 양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체온 관리에도 힘써 주셔야 합니다. 양수 자체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오늘 영상의 이해를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임산부의 자궁 안에는 태아를 보호하는 양막 속에 액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이 양수라고 불리는 액체입니다. 태아는 이 양수 안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비교적 중력의 영향을 덜 받고 양수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양수는 바닷물과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태아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빌리루빈, 알부민, 레시틴이 들어있고 색과 냄새가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양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뱃속의 양수는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양수의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태아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임신 기간 동안 태아는 우주에 떠있는 별처럼 양수 속에서 둥둥 떠 지내는데 임산부의 배가 세게 눌리거나 약간의 충격을 받는 일이 있어도 이 양수로 인해 태아가 직접적인 충격을 다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양수에는 태아의 세포 중 일부가 섞여 있는데 이 덕분에 양수 검사를 하게 되면 태아의 건강과 발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염색체를 통해서 기형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나 고령 임산부는 양수 검사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겠죠. 양수 검사는 양수 속 떠다니는 태아의 표피 세포를 채취해서 염색체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신 12주 차에 들어서면 태아는 양수를 삼키기 시작하며 자궁 속에서 공기를 대신해 양수로 호흡 운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양수 속에서 폐를 성장시켜야 태어났을 때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양수 속에서 떠다니면서 팔다리를 움직이고 몸의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는데 이 과정에서 태아의 근육과 골격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분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흔히 말하는 양수 터진다 라는 의미 그대로 양수가 먼저 파수가 됩니다. 양막 파수는 자궁구가 열리며 태아를 감싸고 있던 양막이 찢어지고 양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양수는 분만할 때 자궁구의 윤활제 역할을 하여 출산을 더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가끔 산모들이 양수가 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 양수 새는 느낌은 무엇이고 그 느낌은 언제 드는 걸까요? 먼저 양수가 왜 새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수는 태아를 보호하고 체온 조절을 돕고 출산 시 산도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등 임신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러한 양수는 대개 출산이 임박해 양막이 찢어지며 터지는데 전조 증상이 전혀 없어 조금씩 새거나 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기 파수라고 부르는데 양막이 약하게 형성되었거나 태아의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 과격한 행동을 했을 때 양막이 조기 파수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수 새는 느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임신 주차가 늘어날수록 배는 점점 불러오고 이때 질이 늘어나면서 질 근육도 점점 약해지는데 이따금 의도치 않게 소변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변은 너무 끈끈하지도 않고 맑은 색을 띠며 냄새가 없을 때도 있어서 양수 새는 느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양수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나오고 소변은 그렇지 않으니 이 둘은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분비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가끔 속옷이 젖어들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양수로 착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비물은 점성이 있고 약간 노란빛을 띠지만 양수는 점성이 없고 탁한 흰 빛을 띈다는 차이가 있으니 알아두시면 구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양수가 셀 때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양수가 셀 때는 4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양수는 분비물과 달리 점성이 없는 물과 같습니다. 점성이 없으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밑으로 주르륵 흐르는데 이것이 바로 양수 새는 증상입니다. 출산을 경험해보신 산모들 대다수는 무언가 톡 터지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양수가 터졌을 때는 톡 하고 몸 안에서 무엇인가 터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양수가 왈칵하고 쏟아지거나 주르륵 흐른다면 바로 출산이 임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소변이 샌 것처럼 속옷이 젖어 있다면 정말 양수인지 소변인지 구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조금씩 샌다면 확실히 구별하기가 힘들지만 점점 속옷이 젖어들면서 소변 특유의 찌릿한 냄새가 아닌 연한 락스 냄새가 난다면 양수 새는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약간의 피가 섞인 양수는 연한 분홍색이 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연한 분홍색의 액체가 흐르거나 속옷에 묻는다면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양수가 새는 느낌이 날 때, 그리고 양수가 실제로 셀 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신 분들은 이렇게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 있을 때 말고 누워 있을 때도 흐르는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보세요. 깨끗한 마른 수건을 접어서 양수 새는 곳에 놓고 기다려보세요. 앉았다 일어났다, 재채기나 기침 등 자세를 바꿀 때 양수 새는 느낌이 들거나 팬티가 젖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가까운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인데요. 양수가 새고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실제로 양수가 새는 것이 발견되어 양수가 터진 것이 확인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수가 새는 느낌이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양수가 울컥 쏟아지며 터졌을 때는 아기가 나오기 직전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 병원에 빨리 가봐야 합니다. 양수가 터졌을 때 대처가 얼마나 빠른지에 따라 아기의 건강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정일에 양수가 터졌다면 안전한 출산에 도움이 되므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고, 만약 예정일이 되지 않았는데 일찍 터진 조기 양수 파수라면 양수가 터진 원인을 파악하고 자궁 쪽 문제인지 아니면 감염으로 인한 파열인지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출생 예정일 양수 터짐이라면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맞으며 유도분만을 시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산모님들이 양수 검사를 꼭 해야 되나? 라고 의문점을 갖고 병원에 방문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검사할 때 느끼는 통증 때문인데요. 많은 임산부들이 이 통증과 시술의 안정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산전 양수 검사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꺼려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나 양수는 태아의 건강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양수 검사는 양수를 분석하여 태아의 염색체에 장애 같은 이상이 없는지, 어떠한 세균에 감염되어 있는지 등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보통 1에서 20주 사이에 진행되는데요. 긴 바늘을 임산부의 복부에 넣어 양막강 내에 들어가 양수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수 검사는 9분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검사 중에는 초음파로 태아의 위치와 양수, 태반의 상태를 보면서 양수를 채취하게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를 통해 양막강 내의 태아를 관찰하여 약 20mm의 양수를 채취하게 되는데요. 양수 검사 시 양수 안에 있는 태아의 세포를 분석해서 혈액형과 염색체, 양수 안의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산모와 아기 둘 다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바늘이 무섭거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검사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양수 검사의 중요함을 어느 정도 아셨겠죠? 양수 검사의 필요성이라고 하자면 크게 염색체를 통한 유전 질환과 기형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수는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신 합병증은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양수를 분석하면 태아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지, 세균에 감염되는지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15주에서 20주 사이에 양수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양수를 채취하여 다운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터너 증후군 등 지적장애, 발달장애 같은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는 염색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수는 임신 10주쯤에 30cc, 16주쯤에는 200cc, 임신 후기에는 800에서 1000cc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수는 컵 안에 있는 물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의 출입이 계속 있습니다. 임신 중기부터의 양수는 아기 소변이 대부분 차지하고, 반대로 아기가 삼키는 양만큼 양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임신 22주에서 25주 이전에는 태아 피부를 통해서도 수분이 이동하다가 임신 33주에서 34주경까지 양이 늘어나다가 만삭 때까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수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양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부피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ml나 cc 등으로 측정하지 않고 양수의 깊이를 cm로 측정하여 양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양수를 측정하고 양수가 너무 많은 경우를 양수 과다증이라고 하는데요. 양수 과다증은 양수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로 2000ml 이상인 경우 양수 과다증으로 보고 양수 지수가 24cm보다 클 때를 말합니다. 양수 과다증이 생기면 자궁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변 장기 압박이 발생하고 정맥을 압박해 복부, 외음부, 다리 부종이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심할 경우 산모는 심한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고 조기 진통, 조기 파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파수 시에는 태반이 조기 박리되기 쉽고 산후에는 자궁 근육이 너무 늘어나 산후출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수 과다증은 왜 생기게 될까요? 양수 과다증이 생기는 이유는 65% 정도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증상이 가벼울수록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고 심할수록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발견하는 원인으로는 태아의 이상, 산모의 이상, 태반 이상이 있습니다. 태아에게 중추신경계, 위장관계 기형이 있으면 양수 과다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를 들이마실 수 없는 경우 양수 과다증이 발생하고 태아에게 문해증, 척추 갈림증이 있으면 노출된 신경 조직에서 삼출액이 유출되어 양수 과다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모가 당뇨가 있거나 고혈당증이 있으면 이로 인해 삼투압 이뇨와 양수내 포도당 증가에 의해 수분이 양수내로 이동하여 양수 과다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드물게 태반 혈관종에 의해서도 양수 과다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요관을 압박해서 소변 감소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수 과다증에 걸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궁 안에 양수가 많아지면 산모가 가장 힘들어지는데 자궁은 자극에 예민하기 때문에 조산의 위험, 양막 파열 시 태반이 조기 박리되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형 발생이 높아질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고 태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해져 복통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자궁 수축이 된다면 양수 천자를 통해 양수 일부를 빼주어 자궁의 압력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양수가 너무 적은 경우를 양수 과소증이라고 하는데 양수의 양이 300ml 이하로 비정상적으로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임신 초기와 임신 중기의 양수 과소증은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태아의 정상적인 폐기능 발달이 어려워서 폐해성 저하증이 생길 수도 있고 분만 과정에도 어려울 수 있어서 양수가 너무 적거나 세거나 너무 일찍 터진 경우 위험한 상황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아가 좁은 공간, 잔뜩 구부러진 자세로 지내게 되면 태어나서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수 과소증은 왜 발생하게 될까요? 양수 과소증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양막 파수 시 양수가 새는 경우 또는 분만 주수를 지나 과수가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기형이 동반되어 있거나 태아 발육 지연, 태아 부전,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당뇨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태반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양수 수치가 균형을 이루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양수 과소증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아쉽게도 아직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의 치료로 양수 과소증을 예방할 수 있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건강한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단 수분을 많이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엄마가 먹는 것이 곧바로 양수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삼투압차로 수분이 양수 내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양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덧 혹은 생수 섭취 시 비린 냄새 등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엔 물 대신 이온 음료를 마시거나 이 외에도 수박 섭취 등 수분 섭취가 가능한 것들로 대체해서 섭취하시기도 하는데 이온 음료와 대체 음식들이 양수를 늘리는데 물보다 더 좋은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가 부족해 입원 후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수액 주사를 맞기도 하지만 양수의 양을 늘릴 수 있는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아직 정확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양수를 약 30% 증가시킨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기도 하고 전문의와 상담 후 안전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양수 관리는 물론 건강관리에도 힘쓰셔서 꼭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